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에서 이기합니다. 수도권에서 연속 5번 이기고 4년 전, 8년 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소속으로 살아온 역전의 용사 누구입니까, 여러분? 당에 대한 슬픔과 노용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당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당 중앙을 폭발시켜 주십시오. 저 윤상현부터 폭발시켜 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던지겠습니다. 제가 뒤늦게 중앙정치에 와가지고 꼴찌를 스타트합니다. 진짜 이 당을 깰 수 있는 저의 찬스는요, 꼴찌가 1등 되는 겁니다. 언더닥이 1등이 될 때 정말 이 당에 더 나가시고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게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이죠. 뉴스와이드는 당대표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윤상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사실 이 이슈가 지금 정치권에 가장 가장 최신 그리고 가장 큰 이슈로 터졌어요. 뭐 앞서도 다뤄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보냈던 그 문자, 사과 의사를 밝힌 문자. 근데 여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뭐 공적 대응을 위해서 답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오전에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께서 사적으로 공적인 논의하는 게 부적절해서 김건희 여사의 5차례 문자를 이제 일종의 입심 읽고 싶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한번 보시면 두 분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검사장 때 사법연수원 부원장일 때요. 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김건희 여사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이셨죠. 제가 알기로 카톡이 한 300번 이상 하신 그런 관계였거든요. 사실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그 얘기 계속 질의도 있었고요. 우리 그게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그걸 계속 얘기한 거. 그게 이제 330여 차례 이제 서로 카톡으로 소통을 한 그런 관계였는데 야, 어떻게 이런 문자를 이제 씹을 수 있을까? 이게 인간적으로 저는 정치 이전에 인간적인 도리는 아닌 듯 보입니다. 정치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인데 이런 면에서 좀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처음에 어제 저녁부터 이 내용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오늘까지 오전까지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 보도된 내용은 그거였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건 뭐 어떤 판단에 맡기겠다 이거였는데 방금 전에 속보도 나오고 전해드렸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로 자기는 기억을 하고 있다. 이거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5차례 문자고요. 문자 내용이 일부에서는 사과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비대위에서 결정하면 그게 따라가겠다. 그러면은 결국 비대위에서 결정해 달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서서 사과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과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그러나 비대위에서 결정해 주시면은 비대위 결정에 따라서 사과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문자였거든요. 그러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래서 방점은 사과에 이제 있다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좀 방점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요, 일각에서는 국민 일각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가 제대로 처리가 됐고 조치가 취해졌어서 만약에 대국민 사과가 이루어졌다라면 총선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신 분도 오늘 있더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에 와서 가정을 전제로 얘기한다는 게 무의미합니다만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이 디올백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더라면 아마도 이종섭 장관 문제 또 황상무 수석 이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아마 당내 기조가 아마도 당이나 정부에서 사과 기조로 갔을 거다. 이게 신호탄이 돼서 좀 더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과 모드로 진행이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총세에서 좀 색다른 결과를 냈을 수도 있겠다라고 가정합니다만 지금 와서는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다 쳐놓고 지금 와서 뭐 얘기한다는 게 좀 헛된 얘기죠. 지금 요건 짧게 관련된 질문인데 요건 짧게 예. 질문드리죠. 지금 이 사안 사실은 정치권 이슈로 커져버렸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떻게 대처나 입장을 해야 된다고 한 위원장께서 아마 사과하는 게 좋을 듯하고요. 사과요. 사과하는 게 좋을 듯하고 사실 이 원희룡 후보께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드라이브를 걸지 않습니까? 원희룡 후보도 일단 자중하는 게 맞을 거고요. 일단 전당대회가 이런 어떤 모습으로 치러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개멸적인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타개할 건가? 우리 당을 어떻게 바꿀 건가? 변화 혁신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쪽으로 모아지는 게 당원과 국민적 기대에 풍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이슈가 워낙 커서 이 질문부터 드렸고요. 이제는 윤상현 의원님과 관련된 질문 좀 드려보죠. 5선 의원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중진 중에 이제 중진이 되신 건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당대표 출마라는 내용으로 선택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사실 저희는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면서 너무나도 절박하고 처절하고 절실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8명 아닙니까? 저희들 같이 수도권에서 처절하게 살아온 분들이 얼마나 될까?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한 10명 남짓 할까? 그래서 수도권에서 정치하면서 계속해서 수도권 위기다. 또 뺄센 정치하지 마라. 목소리를 높여왔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총선 질 거다. 했는데 결국 대체가 아무것도 안 만들어놨습니다. 결국 예견된 참패였고요. 예견된 참패 다음에 우리 당이 어떤 성찰, 반성, 변화, 혁신 아무것도 없어요. 책임을 짓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어.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을 공동묘지 속의 평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면요. 만년 2등. 패배 익숙한 정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후에 수도권에 있는 우리 의원들 저를 포함해서 정치적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는 이 당이 변화하고 혁신해야만 합니다. 변화 혁신의 물꼬를 누가 이것을 총대를 맬 거냐. 정말로 물 마시고 싶은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갈급합니다. 절실합니다. 이 당의 변화 혁신이 결국 저의 정치적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당의 변화 혁신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서게 됐습니다. 수도권 민심과 관련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의 주류는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영남권이고 영남권 의원들이 맞습니다.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주류다. 자, 그 주류인 분들의 생각이 수도권의 현재 민심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점에서 왜 그렇습니까? 주류는 이제 이분들은 이제 수도권 감성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 소위 말해서 텃밭 지역에서 공천이권 당선되는 텃밭 지역에서 만난 유권자나 당원들하고 수도권에서 만난 당원이나 이제 유권자들의 그 어떤 정치 현상, 정부, 당정 관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고요. 이분들의 생각은 일단 대통령 중심입니다.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저희같이 수도권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아니다.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시작점이 틀리네요. 시작점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는 대통령 우선이고 우리는 그래도 이제 민심 우선이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 당권 도전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주류인 영남권 당원들의 표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영남권 주류의 이 당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원희룡 후보는 이제 일종의 친윤 후보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영남권도 중요하지만 영남권이 당원의 40이면 수도권이 37입니다. 37%가 저는 수도권 정수를 대변하고 소위 말해서 민심을 대변하는 후보가 되자. 그리고 뭐 어디 친윤에 줄 서고 위원장들 줄 세우고 또 러닝메이트하고 이런 것을 절대 배격합니다. 이거야말로 구태 정치다. 이거야말로 개보 정치다. 진짜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이런 구태의연한 줄 세우기 정치가 아니라 이것을 깨는 정말로 줄 세우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의 이 DNA, 고질적인 병폐를 깨는 보수혁명을 당원분들과 함께 나란히 앞으로 한번 해나가자. 그게 진짜 우리 당이 사는 길이다. 저의 러닝메이트는 국민입니다.
당원입니다. 그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네 분의 당대표 후보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고 계시거든요. 나오죠. 이거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예. 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못 모신 채로 또 당권 정지 1년 당했고 또 지구당 위원장도 달라고 해서 기꺼이 반납해드렸고 예. 또 무소속 공천 탈락돼서 무소속으로 살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법정 다툼도 있었고 예. 사실 제가 복당한 게 윤석열 우리 대통령 검찰총장 끝나시고 들어온 다음에 복당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저의 중앙 정치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됐고요. 예. 사실 다른 후보들은 뭐 장관 했고 또 비대위원장도 했고 또 대통령 선거에도 여러 번 나갔고 또 대표 선거에 여러 번 나갔고 원내대표도 했고 경력이 화려한 분들이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지도가 이제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제가 던지는 당원분들과 함께하는 보수 혁명, 예. 정말로 구기득권 질서를 깨트리는 절호의 찬스가 이번에 전당대회다. 정말로 우리가 민생 정당으로 가고 정말로 이익 집단이 아닌 가치 정당, 이념 정당으로 가고 또 예. 혁신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언더닥인 윤상현이 1등으로 올라서는 게 가장 큰 변화의 물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차츰차츰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벌써 뭐 한 10여 분이 훌쩍 지나서 한 7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속도 속도 있게 질문을 그러니까 답변도 속도가 있게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경쟁, 이 당권 경쟁 관련 질문 들어가 보겠는데요. 예. 혹시요 결선 투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결선 투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하고 당원들 여론조사 엄격한 차이가 있고요. 예.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께서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 전에 최수근 상병에 대한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겠다. 예. 이게 결국 우리의 어떤 대야 전선의 이제 일종의 교란시키는 듯한 발언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당론 위반이고 그래서 당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어떤 대통령하고의 차별화 전략이고 예.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하고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당원분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마 당원분들의 어떤 이 여론조사나 이 투표 결과는 많이 다를 거라는 거.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는 깨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 엄청난 단어들 나오지 않습니까? 표현들이 좀 있었어요. 표현이 있었죠. 예. 뭐 단절했다, 뭐 절윤 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서 야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래서 제가 한동훈 위원장께 제가 아끼는 후배고 그래서 끝나면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시간이 난다면은 꼭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당정 관계는 신뢰 없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예. 물론 예전에 공자가 자공한테도 무신 분립,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로 신뢰관계 회복이 가장 급선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빨리 그걸 회복하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총선이 끝난 지 이제 3달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총선 백서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발간 시점을 놓고 당내에서도 약간 공방 논쟁거리가 됐는데 조정원 의원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 오늘도 얘기했고요. 조 의원 빨리 내라. 이미 준비됐습니다. 왜 안 내? 그러면은 전당대회 전에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비대위원장께서 좀 주저하신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오케이 해야 된다. 근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당이 변하지 않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우리 당이 총선 참패해서 85일 지났는데 성찰이 있었습니까? 반성이 있었습니까? 변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화의 신호탄이 총선 백서의 발간이다. 그러면 그걸 놓고 우리가 총선 참패 원인을 규명하고 그걸 갖고 전당대회 후보자 분들이 서로 논의도 하고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전에 발간된다는 전제가 되는 거네요. 반드시 나와야죠. 당연히. 이게 살아있는 정당이죠. 예를 들어서 특정인의 눈치를 보고 안 하겠다? 이거는 발이 안 되죠. 그래서 조정원 의원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여기 출연하셨었는데. 제가 나가면서 빨리 해. 빨리 하라고 했더니 야 정치는 권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보고 하는 거야.
당원 보고하는 거예요. 당원들의 목소리가 뭔가, 국민들의 목소리가 예. 뭔지 빨리 알아봐달라, 헤아려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얘기 좀 해볼까요? 얼마 예. 전에 본인이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면 총선 참배를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자기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일단 참패하신 분이고요. 예. 그런 분이 또 이 총선 승리를 이끌 거다. 그거는 좀 자가당착적인 말씀이신가. 그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원희룡 후보는 예. 정권 심판론의 이제 대상 아닙니까? 국토부 장관 하셨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게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걸 예. 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뭐 총선 참패 달라졌을 거다 이런 얘기는 이게 가정을 전제로 한 얘기라. 그래서 특히 원희룡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할 위치에는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께서 당대표가 됐다는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상대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압박과 강행이 많거든요. 자, 민주당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저는 민주당 예.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못 싸우고 질이 멸렬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럼 우리가 총선에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잘한 게 아닙니다. 결국 민주당도 같이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할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그런데 무도하죠. 아주 무도한 파트너인데 결국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페이스대로 끌고 오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 변화 혁신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 혁신의 경쟁을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면은 국민이 그걸 보게 될 거고요. 민주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 경쟁에 민주당을 같이 동참시키는 겁니다. 동참시킴으로써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싸우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전략적인 방법이 뭐냐? 우리 당이 변화 혁신에 먼저 나서서 혁신 경쟁을 유도하. 그래서 제가 변화 혁신을 부르짖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야당의 변화, 선순환을 요구하는 거. 그러면 야당이 변화할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혁신 경제 속에서 정치의 복원이 이루어지고 여야 간의 대화 또 타협 이런 상생의 논리가 작동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30초 정도만 시간 드릴 테니까요. 앞에 카메라를 좀 보시면서 카메라요? 지금 시청자분들과 당원 여러분께 내가 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돼야 되는가 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번에요. 당대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일단 민주당하고 싸워 이긴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우리 당원들의 자존심의 문제다. 싸워 이긴 후보가 누구냐. 두 번째, 정말로 오랫동안 당원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기쁨, 슬픔을 같이 나눈 사람이 누구냐. 박 대통령 탄핵 위기 속에서도 우파가 분열됐고 또 당이 쪼개질 때도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 또 대통령하고 신뢰관계 속에서 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공천위 압박 속에서도 계속 올바른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의 변화 혁신을 또 누가 이끌 거냐. 결국 이 네 가지 기준을 보면은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제가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 세 번 생각해 보면은 야, 답은 좀 더 자명해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제가 한 20여 초만 더 드려서 짧은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나 문자 이런 거로 소통을 좀 자주 하십니까? 자주 합니다. 최근에도 좀 하셨습니까? 최근에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최근에도 하고 직접 말씀드리고요. 저는 대통령 이렇게 아주 통이 큽니다. 이제 개인적인 관계를 말씀드리면 제가 여의도 정치에서 좀 가슴이 있는 분 처음 만났고 저는 제가 할 말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로 하고 문자로 드리고. 결국에는 다 받아들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